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 금융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 관리 그리고 사업성을 분석해서 자본의 상가 현금 흐름 추정, 마지막에 우리가 중소기업 금융까지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 관리인데요. 먼저 재무 관리는 기업은 근본적으로 언제나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즉 신규 투자를 시행할 것인지, 또 기존 제품을 계속 생산할 것인지, 즉 기존 투자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래서 이 투자 결정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제품의 생산 여부는 어떻게 결정할까?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신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또 신제품을 벌어줄 미래의 수익,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우선수익이라고 했을 때 이런 미래 수익을 비교하여 수익이 더 크면 신제품을 생산하면 될 것이죠. 자, 이처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투자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은 이후의 사항은 어떻게 정해될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상 재무의 우리가 관리를 기업의 운영과 또 실물자산 취득의 경제성을 분석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이런 자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활동을 통틀어서 우리가 재무 관리를 할 수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업 경영을 위해서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재무관리의 목표는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업의 주식 가격은 그 기업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므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은 곧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의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재무관리자의 활동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데 장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자본 예산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투자 활동이 결정된 후에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는 기업의 자본 구조를 결정할 수가 있죠. 끝으로 인쇄는 피와 같이 기업의 일상적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단기 자금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인 운전 자본 관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재무관리자는 기업의 금융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투자 결정은 기업 경영을 위하여 어떤 투자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또 얼마만큼의 자금을 어느 자산에 투자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인데요. 기업 경영을 위한 자산 취득, 즉 자산에 대한 투자는 단기성 자산에 대한 투자와 장기성 자산에 대한 투자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럼 단기성 자산은 우리가 단기간 통상 1년 이내죠. 단기간에 투자한 자금이 단기간에 회수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우리가 통상 유동자산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유동자산에는 현금, 또 우리가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재고자산 등이 있죠. 자, 그럼 단기성 자산의 취득과 관리는 기업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장기성 자산은 투자 자금이 장기간 몫이고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자산으로 비유동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비유동 자산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장기성 자산은 장기성 자산에 대한 총괄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자본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위험에 큰 영향을 주는 투자 결정인데
자본위 예산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 조달 결정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의사결정인데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리가 통상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조달할 수가 있죠. 타인 자본은 우리가 부채, 통상 갚아야 할 의미죠. 따라서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중에 어느 자금원에서 얼마를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운전자본 관리는 기업의 단기자산과 부채, 즉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끄는 얘기인데 우리가 유동자산은 1년 동안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고 유동부채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부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것을 순운전 자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본 관리의 목표는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여 직업불능 위험을 감소시키며 동시에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업이 우리가 유동자산을 적게 보유하면 수익성은 제고되지만 유동성이 부족하여 단기 채무를 지급할 능력을 상실하는 직업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1997년도에 우리가 97년 말에 IMF 구제금융 이후에 많은 기업이 흑자도산한 경우를 보면 대부분 운전자본관리의 잘못에 기인한 유동성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재무관리자가 의사결정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바로 기업의 목표인 기업 가치 극대화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관리자가 잘못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본예산, 자본구조 및 운전자본을 관장하는 재무관리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활동의 결과는 재무제표에 기록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재무제표에 기록된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재무관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는 것인데 기업의 목표는 즉 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주부의 극대화, 과거에는 이익의 극대화가 재무관리의 목표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지만은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옳지 않죠. 자, 그럼 이익 극대화 목표의 문제점은 이 개념의 불명확성입니다. 이익에는 우리가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그리고 주당이익 등 이익이라는 용어 자체에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같은 순이익이라 하더라도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재고 처리 방법에서 후입 선출법을 이용하면 선입 선출법을 사용할 때보다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 가치의 무시인데 1월의 이익 100원과 12월의 이익 100원은 그 가치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회계적 이익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 1년의 이익을 계산할 때 200원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섹션 2 사업석 분석인데요. 이 사업석 분석은 우리가 재무관리자는 먼저 해당 투자안으로부터 미래에 실현될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수익률을 산정하고 필요한 자본의 조달 가능성과 그 비용을 예측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개의 투자안 중에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업은 대규모 장기적인 투자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 효과도 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정의 합리성 여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기업의 환경과 급속한 기술 변환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장기 투자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안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업성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 경영을 위한 자금 지출은 통상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할 수가 있죠. 경상적 지출은 우리가 원자재 구입비, 임금비 등의 지급처럼 반복적 지출로서 그 지출 효과가 단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출을 얘기하고 수 있죠. 반면에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신규의 사업 투자, 시설 투자, 연구 개발 투자와 같이 지출 규모가 대단히고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출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자금 지출, 우리가 경상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 나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자본예산의 의일인데요. 자본예산은 1년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통상 대규모의 현금 유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 사정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위험도에 큰 영향을 미쳐서 기업의 미래 가치를 좌우하게 할 수 있는데, 자본적 지출에는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자금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본 예산이 잘못되어 기업의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자본 예산의 과정에 우리가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투자 대상의 선적, 투자 대상의 또 물세, 투자안의 분류, 그죠?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최적 투자안의 선택, 투자안의 재평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투자 목적, 투자 대상의 선적은 자본 예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 목적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업 내의 환경을 분석, 평가해서 투자 목적을 자기 자본 이익률 10% 달성과 같이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선정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투자 대안들이 물색인데요. 자, 이런 다음으로 우리가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 대상들을 우리가 물색할 수 있는데, 투자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원천으로는 기존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연구개발 우리가 부서를 통해서, 또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또 생산 부서를 통해서,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 제한제도가 있죠. 이런 제한제도 등이 있는데, 이런 투자 대안들의 물색을 각 아이디어의 차원의 투자안에 대하여 시장성을 검토하고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제성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 대안들을 추려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안의 기대 현금 흐름 추정은 각 투자안들의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익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추정한다는 사실이죠. 자, 회계적 개념인 이익은 투자로 인한 가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회계 처리 방법을 바꾸면은 그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한 이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중시해야 하는데, 다른 예로 매출의 100%를 외상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날 수 있지만 현금 회수가 안 되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인데요. 이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은 현금 흐름이 추정이 되면은 각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순현가법을
뒤에서 설명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 투자안의 선택이 결정되면은 우리가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최적 투자안을 우리가 결정하고 투자를 시행하는데 투자안을 시행하는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당초의 계획에 부합되는지를 수시로 평가하고 또 여건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 가치 극대화를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안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투자안의 선택은 우리가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순현가법입니다. 순현가법. 자, 순현가법은 우리가 통상 투자로 인하여 기대되는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순현재 가치에 근거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순현가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Net Present Value 해서 줄여서 우리가 순현가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순현가법은 투자로 인하여 기대되는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순현재 가치에 근거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현가가 양수 플러스이면 투자안을 시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투자안이 여럿인 경우에는 순현가가 현가가 양수인 투자안 중에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순현가법. 자, 그래서 순현가는 투자로 인하여 우리가 발생할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즉 투자 원금을 뺀 값을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현재 가치 개념은 돈의 시간 가치, 엄밀히 이야기해서 시간의 돈 가치를 감안하는 개념인데,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위험, 프리미엄이 반영한 적정한 이자율로 현재 시점까지 할인된 가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현가법을 이용한 의사결정에서는 상호배타적 투자안의 경우에 순현가가 큰 투자안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독립적 투자안의 경우에는 순현가가 제로보다 뭐 큰 모든 투자는 투자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죠. 자, 그럼 순현가가 제로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가가 크다는 것은 순현가가 제로보다 큰 모든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순현가가 제로보다 크다는 것은 투자안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자본 비용보다 큰 것을 의미할 수가 있고, 이러한 투자안의 선택으로 주주부와 기업 가치는 순현가만큼 증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부 수익률은 현금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그리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우리가 할인율을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내부 수익률법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서 투자안의 순현가를 우리가 제로로 하는 할인율, 우리가 통상 IR을 구입한 후에 이를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 법을 통해서 투자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내부 수익률이
미리 설정된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초과하면 채택하고, 반대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으면 채택하지 않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여러 투자안을 놓고서 내부 수익률 법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섹션 3 자본예산과 현금흐름 추정인데요. 우리가 이 자본예산은 1년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대규모 현금 지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 사정,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위험도에 큰 영향을 미쳐서 기업의 미래 가치를 좌우할 수가 있는데, 자본적 지출에는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자금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본 예산이 잘못되어 기업의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본 예산은 기업 가치를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 가치를 찾는 과정인데요. 자본 예산에 있어서 현금 흐름의 개념은 현금의 유입과 또 유출의 차이, 그리고 현금 흐름의 변화를 의미할 수가 있는데, 현금 흐름의 변화를 추정하고 현금 흐름의 변화가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것이 자본 예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금 흐름의 변화를 추정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매물 비용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발생된 비용이고, 또 이미 엎질러진 물이므로 현재의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투자안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 회사에 이를 의뢰하여 돈을 지불하였다면 이 비용은 우리가 투자안의 현금 흐름 추정 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발생한 비용이고, 또 투자안의 채택이나 각각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회비용인데요. 자,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회비용이란 특정 투자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포기하는 최선의 대안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과 청량 음료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계 설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이 아이스크림 생산을 채택한다면 이런 청량 음료 생산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때 청량 음료의 생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아이스크림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죠. 이는 특정 투자안의 채택이나 기각 여부와 관련하여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안 평가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잠식 효과를 감안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안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이 잠식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신차종을 도입하면 기존 차종의 판매량은 감소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차종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때는 이러한 잠식 효과를 우리가 고려하고도 또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시에 재무제표상의 회계적 이익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예산의 평가 대상은 현금임인데, 재무제표상의 이익은 실제의 현금 유출이 없음에도 손익계산서 상에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고려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새로운 투자안은 기계 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 같은 운전 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자금 수요는 투자안 평가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